네, 살충제 계란에 이은 생리대 부작용 논란이 기저귀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공포증을 뜻하는 케미포비아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논란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생리대 부작용 논란으로 촉발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기저귀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생리대와 기저귀의 원리가 습기를 흡수하는 것으로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네. 예. 특히 생리대 논란의 원인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생리대 접착제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저귀에서도 이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란 끓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액체나 기체상 화합물을 말합니다. 대기 환경 문제에서 단골로 등장하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일상에서 페인트나 접착제 등 그 건축 자재에서 주로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새집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예. 새집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예. 이때 악취도 문제가 되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오래 노출되면 신경과 근육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생리대 때문에 촉발이 됐습니다만 사실 기저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촉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프랑스에서 P&G 기저귀 팸퍼스 일부 품목에서 살충제 성분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보도되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검사 결과 국내에서는 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이렇게 좀 일단락됐는데 생리대 부작용 논란이 다시 일면서 생기면서 기저귀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는 생리대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곧바로 해당 제품 릴리안에 대해서 품질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품질 검사에 이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빠졌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핵심이 빠진 셈인데요. 예. 아직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없어서인데요. 네. 연구 결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식약처는 지난해 10월에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 함유량과 인체의 위해성을 조사하는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생리대 속 휘발성 유기 화합물 검사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 기준을 생리대 품질 관리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생리대 품질 검사와 관련해서 형광증백제라고 해서 하얗게 보이는 그 물질, 색소,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등 9개의 그 기준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개 기준 항목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연구 결과가 내년 이후에나 나온다 이런 말이 사실 좀 네.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지금까지 국내 학교에서 따로 연구가 없었습니까? 네, 그런 데는 사실 이런 연구 결과가 전무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한 위해성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생리대와 여성의 생식 기능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그 연구 논문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때문에 생리대 착용이 여성의 생식 기능과 생리 주기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현재로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리대를 속옷에 고정시키는 접착제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위해성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생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내 제품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연구 결과를 바로 이렇게 대입시키기는 어렵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따라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생리대 제품 검사를 마치고 인체 위해성 결과에 대한 연구도 빨리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태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당국도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있죠. 네, 당초 식약처는 그 문제가 됐던 그 릴리안만 현장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어제 제조업체 5곳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유한 킴벌리, LG 유니참, 그리고 그 깨끗한 나라, 그리고 한국 P&G
웰크론 헬스케어입니다. 예. 만약 그 작업 과정에서 품질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제품을 이제 모두 회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접착제를 과다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원료와 제조 공정이 허가 과정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그 생리대는 시중 유통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식약처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고 이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뭐 계란부터 닭 생리대까지 소비자들의 불안이 참 커지고 네. 있는 요즘인데요. 밤 사이에는 유럽산 햄과 소시지의 잠정적인 유통 또 판매가 중단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밤사이 전해졌는데요. 식약처는 최근 유럽에서 햄과 소세지로 인해서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해서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가열되지 않은 형태의 식육 가공품에 대해서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E형 간염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ABC형 간염 말하는 그 간염인데 다만 사람과 이제 동물이 서로 간 감염이 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조사 결과에서 영국의 그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그 주 원인으로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이를 이용해서 만든 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이었는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영국의 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주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와 햄이 좀 주범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예. 네덜란드와 독일은 이번 살충제 계란이 이제 파동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진원지이기도 해서 예. 주목이 되는데요. 어쨌든 식약처는 이제 현재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그런 소시지 등을 만약에 먹게 된다면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계란 파동이 좀 잦아드는 것 같더니 생리대와 기저귀 파문 등이 각종 생필품 포비아가 만연해지고 있는데요.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